자, 이번엔 이제 또 정해진 대로 최임하의 뒤집기입니다.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뒤집으려고 했더니 이미 플러스로 올라와가지고 뭐 다시 또 마이너스로 거꾸로 뒤집을 필요는 없고, 자 일단 현상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 두 분의 전문가와 또 함께하죠. 알파경제 김종영 이사 나와 있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도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합니다, 지수. 네. 일단은 뭐 내용이야 이제 중국 증시가 연휴 이후에 개장했는데 상승을 보인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미국의 이 관세 이슈로 가장 현재로서는 혜택이 되는 국가는 중국으로 평가가 됐던데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미국의 지금 내용이 복잡다단해요. 어제 나온 내용은 무역법 122조로 15%의 관세를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연방 대법원의 그 관세가 위법이라기보다는 절차의 적합성이 이제 부정하다 이래서 제동을 건 거를 무역법 122조로 15%로 바로 응수했는데 이것도 지금 내용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은 무역법 122조가 무역 적자 해소가 아니라 미국의 대외 결제 능력이 위협받는 계기. 그러니까 결국엔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가 흔들릴 때 급격하게 변동을 줬을 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달러가 지금 변동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이 슈퍼 301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한데 이것도 품목별 관세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BCD 플랜 만화라고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반도체도 사실은 품목별 관세에 그동안 잠재적으로는 약간 부담이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 이제 우리는 관세도 해결됐고 뭐 거기에 또 뭐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지금 난리지 하드웨어가 난리는 아닌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맞습니까? 일단 지금 뭐 현상적으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 금융투자가 시장의 수급을 꽉 잡고 있다. 불과 한 지난 2주 전부터 금융투자가 사는 날은 오르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아도 금융투자가 파는 날은 빠지는. 기관 투자자에 내려가는 금융투자업자, 그러니까 증권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ETF 연계 물량일 수도 있고 정말로 뭐 고유 계정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뭐 일부 연기금까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증시 출발에 따른 효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 초반에 약간 흔들렸던 상황에서 기관 매수가 강화되자마자 플러스로 전환하고 기관들의 매수의 집중도가 지금 뭐 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뭐 조금 팔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은 소폭 매수로 전환할 정도로 지금 강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신고가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 현재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을 계속 이 금융투자가 끌고 가고 있는 이상 뭐 쉽사리 조정을 얘기하기 어려운 국면이고 이들의 이 매수의 원천이 계속 들어오는 ETF 자금이라면 이것도 뭐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서 현재 지금 우리 시장은 대외 시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급으로 해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도 지금 녹아 있잖아요. 네, 내일 있죠. 네, 내일인가요? 이동훈 대표가 보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실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계속 그러니까 막 요즘 경기 인근 지역에 보면은 권역의 버스인가요? 네. 뭐 이렇게 막 줄 서 있다가 막 못 타면 막 밀고 들어가는데 못 탔어. 근데 차가 또 왔네. 자리가 있네. 이번에 타세요. 약간 그런 느낌? 이번에 못 타면 진짜 못 탈 것 같은. 정말 제가 봐도 시장에서는 이건 타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종용할 수는 없어도 그게 지금 맞는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이제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 과연 긍정적일까라는 좀 약간 의구심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최근에 이제 그 빅테크들의 실적들을 보면은
시장이 정말로 완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의 뭐 흠집이라도 있으면은 그 부분이 오히려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지난 이제 요번 시즌에서의 어떤 M7을 비롯한 빅테크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뭔가 약간의 뭔가 그 뭐 매출 쪽에서의 어떤 미스라든가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만이라도 나오면 아니면은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컨퍼런스 콜에서의 그 뭐 CEO의 발언까지도 문제가 되는 네. 이런 쪽에서의 어떤 모양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사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을 보더라도 뭐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적을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갖다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준이라든가 이런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과연 시장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앞에서 이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시장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렇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오늘 SK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다시피 100만 원 바로 목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그 라운드 피겨 그 가격의 진입이 좀 더 빠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어떤 수급적인 논리들에 의해서 지금 이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99만 9천 원이고. 네, 사실 지금 뭐 수급을 이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홈쇼핑 세일하듯이.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뭐 이런 상승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당황하실 거예요. 앞에서 이제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정말 못 사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 상승을 또 이끌고 있고 이런 부분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이지만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 우리가 얘기하는 전망치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뭐 삼성전자 지금 이제 200조 이상 나올 것이다. 네. 영업이익이 그게 거의 이제는 굳어지고 있어요. 뭐 일부 외국사에서는 지금 250조 이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분기당 실적이 50조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과연 그게 될지 여부.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지금 보면은 뭐 한 160조, 150조, 16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분기당 실적이 한 40조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결국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추정치가 높아져 있는 실적이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과연 그게 나올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100만 원 찍었는데 드디어 네. 예, 뭐 하여간에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실적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필요해졌고 만약에 실적이 이제 그런 지금 시장에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킨다면은 이 상승이 어느 정도 정당화가 부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급이 이끌지만은 결국은 이제 향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실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높아진 눈높이를 더 충족해야 되는 그 순환인데 하여튼 뭐 그걸 뭐 엔비디아한테 맡겨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뭐 일단 실적은 나중에 문 열어봐야지 알겠죠.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오늘 장비단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알파경제에서 나오셨으니까 알파경제 단독으로 기사를 쓰신 게 있던데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TC본도 장비 안 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셨어요. 삼성의 입장도 아니고 이제 약간 추측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주가가 개장 초반에 주가가 확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또 한화 비전의 주가가 또 급등해 있는 이게 어떤 연상인지 일단 김종효 이사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죠. 근데 이거 뭐 제가 취재한 건 아니고 산업부 쪽에서 취재한 거니까. 네. 근데 취재 노트를 보면 삼성의 내부를 취재해서 실제로 장비를 쓰려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장비를 미리 가져와서 오랜 기간 테스트 해보고 그 테스트가 다 통과되고 나야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뭐 연구시설에 한두 대 정도 들어가 있는 걸 제외하면 들어간 적도 없고 네. 그러면 뭐 당장 언제 쓴다는 건지 HBM4E가 뭐 내년에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주장은 삼성이 우리 걸 쓸 건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 이제 취재 노트를 보면 내부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흔적이 없다.
그러면 뭐 최소한 1년 전부터 장비가 수시로 들어가서 라인에서 이미 돌고 있어야 이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원래 잘했던 MEF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방식을 한미반도체가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 증거가 없다면 정말로 납품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도 최근에 뭐 200대라고 하는 구체적 숫자가 돌아다녔는데 네. 뭐 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 그 공매도 보고서 나올 때 말씀드렸지만 한미반도체 좋은 기업이죠. 네. 기술력도 뛰어나고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나 그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뭐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저는 더 이상한 건 하나비전이 오르는 거죠. 한미반도체가 안 들어가면 하나비전이 쓰일까? 하나세미텍이? 저는 여기엔 정말 고개를 갸웃하고 싶고, 방금 말씀드렸던 시세니까 뭐 그렇게 타서도 저도 그 아침에 하나비전이 움직일래 뭐지 그랬더니 AI 뭐 CCTV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드렸던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싶은데, 하나비전 장비가 정말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쓰이는 거라면 여기도 똑같이 1년 전부터 장비가 들어가서 라인에서 돌고 있어야죠. 여기는 그 증거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극비의 뭐 기업끼리의 이 얘기니까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제 너무 안 쓴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렸다는 게 조금 문구가 그렇고, 그다음에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인용한 이제 전문가 분의 저기가 이제 윤용필 교수, 한국외대 언론학 교수시더라고요. 아, 원래 KT 네, 출신이시고. KT 출신인데 네. KT 출신의 언론학 교수가 장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약간 퀘스천이었고, 그래서 뭐 장비에 하여튼 해프닝이 좀 있긴 한데, 우리 이동근 대표가 보시는 장비. 지금 뭐 그 HBM4로 넘으면서 특히나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 뭐 이런 TC본도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그 약간 좀 이제 그 변화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게 변화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고 세메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메스 아시겠지만 세메스가 삼성전자가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돼서 설계도 변경하고 막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HBM3 쪽에서는 좀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HBM4로 넘으면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그 TC NCF 공정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이제 TC 본더를 생산하고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그러면서 일본 제품들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신카와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기존에 신카와라든가 네덜란드의 뭐 이제 베시라든가 이런 회사들 거를 썼는데, 이제 그 세메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이제 지금 글로벌 TC 본더 시장을 보더라도 한미반도체가 뭐 압도적으로 1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세메스의 비중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역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세메스 쪽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전 TC 팔이 안으로 굽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왜냐하면 91.4%의 지분을 갖고 있는 뭐 거의 한 회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세메스가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세메스는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장비 회사예요. 네.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장비 회사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삼성전자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세메스가 이렇게 뭐 이게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 기술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결국 HBM4로 넘어오면서 지금 이제 TC 본더보다는 하이브리드 본더 쪽으로의 어떤 이제 그 전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CTO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보면은 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채택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요번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뭐 베스라든가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이런 회사들에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뭔가 그 테스트라든가 이런 쪽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아니면 하나세미텍이다, 이거 너무 이분법적이에요. 사실은 지금 뭐 앞에서 말씀드린 베스라든가 일본사들의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잘하는 쪽을 쓸 거예요, 당연히. 특히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넘어오면은 그게 더 강해질 거고, TC 본더 시장하고도 제가 최근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추가 공급사로 오히려 싱가포르의 ASMPT를 갖다가 지금 또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이닉스도 썼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오히려 더 늘릴 것이다. 그러니까 검증되어 있는, 기존에 이제 썼었고 검증이 되어 있는 쪽으로의 어떤 비중을 오히려 늘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미반도체 안 쓰면은 하나비전을 쓴다? 이거는 너무 지금 좀 단편적인 어떤 접근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글로벌 분석기관 매체인 테크인
테크인사이트의 보도는 이제 글로벌 TCB 시장의 점유율이 이제 한미 반도체는 공식적으로 70% 이상. 네. 그다음에 한화비전, 하나세미텍에 속해 있는 하나비전은 3% 수준이니까 비교는 사실 현재로서는 안 되고 이게 TC 본더도 사양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저단 접층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추세는 12단 이상으로 가는 고단층인데 12단 이상에서는 한미 반도체 TC 본더 점유율은 글로벌 90%까지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교의 범주는 아니죠. 물론 영원한 절대적인 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비 자체의 특성은 그런데 오늘 아침 해프닝은 상당히 또 이례적으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거시기하다? 거시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느 쪽을 편들려는 건 아닙니다. 항상 방송이라는 거는 객관성을 띄고자 하고 산업 자체에서 전체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종인 의사 조금 더 부연 설명하실 게 있나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 반도체 좋은 회사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확실한 어떤 이틀 전에 메릴린치에서 한미 반도체 타켓 프라이스 목표가 30만 원짜리 리포트 어제 나왔죠. 어제 나왔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장비가 2027년 가면은 그렇게 쓰인다라는 건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쓰이는 거면 지금부터 검증하고 있는 그런 게 무언가 보여야죠. 그거는 근데 아직 사실 이게 기업끼리 얘기했잖아요. 그 메모리 3사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사활이잖아요. 거의 회사의 명운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작년까지 뭐 아직도 지금 HBM에서는 상당히 GP가 높은데 삼성이 한번 물먹었다가 그거를 따라잡으려고 무던히 노렸는데 마이크론이 먼저 또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정보에 대해서 노출되는 거를 매우 극도로 꺼려하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장비 발주나 테스트나 뭔가에 대한 파악이 되면은 대응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NDA는 뭐 법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하여튼 그래 정보 파악이 어려운데 그 파악이 어려우면 그냥 그게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언론적으로 네. 기사를 취재한 사람이 취재한 걸로 쓴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렇죠. 뭐 외과해보긴 뭐라 할 수는 어렵고 없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200대를 먼저 가져와서 주가가 올랐으면 위험한데 그렇죠. 아직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로 저는 뭐 한미 반도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 한미 반도체 뉴스가 나오니까 올라가는 하나 비전이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은 저도 뭐 동일하게 드리고 싶고 장비에 있어서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소위 선단 공정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고밸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ALD 관련된 종목군들이 왜 계속 뭐 PR 40배 넘었는데도 안 빠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도 계속 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 논리 구조만 알면 뭐 장비나 소재 쪽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뭐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이 방식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쓰는 TSNCF TS MR 머프 방식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채택한 TSNCF 방식에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뭐 TSNCF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뭐 한미반도체는 양쪽의 장비가 다 있는데 안 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논란이 좀 됐었던 것 같고 이동근 대표가 보시는 장비 업체들의 앞으로의 그 전망 이런 것들. 뭐 사실 이제 지금 장비 업체들은 결국은 뭐 반도체 사이클과 같이 갈 수밖에 없겠고요. 뭐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제 결국 향후에 이제 증설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뭐 새로운 공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장비 업체들의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서 이미 이제 수주를 받기 시작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의 어떤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뭐 중요한 것들은 결국 이제 반도체 그 이런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수주 및 실적의 이제 그 업사이드 첫 번째가
좋겠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저는 수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의 어떤 수급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본격화가 된다라면은 이제 바이오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한 수급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사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코스닥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어떤 수급의 이동, 또 최근에 보면은 이런 쪽에 특화가 돼 있는 ETF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수급에 또한 집중 또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기사도 마무리 하나? 일단 뭐 시장이 있어서 흐름이 좋기는 한데 유가증권 시장은 아무래도 두 종목의 쏠림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은 약간 뭔가 둔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뭐 접근하시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좀 머리를 계속 차갑게 하면서 변수들을 점검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다만 이 반도체 빅2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투자 의견을 꺾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힘이 너무 강하니까 뭐 인정을 해줘야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